예, 프로그램 솔루션 P 두 번째 시간은 이제 프로타이핑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이슈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타이핑 어떻게 만들까? 이 프로타이핑은 기본적으로 앞서서 앞 시간 때 했던 UX 블루프린트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다라고 설명드리고요. 프로타이핑 만드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인데,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만들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이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지는지 이해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 엘리베이터 피칭도 하고 막 이런 다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그걸 가지고 어떤 형태가 되는지 제품을 모양새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제품이 어떤 형태가 되는지를 인지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려고 프로타이핑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또 그걸 보면서 이제 소비자한테 이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아, 우리가 빼먹은 소비자의 숨겨진 욕구를 더 뽑아낼 수도 있고요. 아, 그리고 우리가 요 숨겨진 욕구를 제대로 잘 충족시켰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작업도 됩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욕구들을 더 뽑아낸다든지 아니면 확인한다든지 이런 욕구들 이런 용도로 쓴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숨겨진 욕구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이걸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제품이 다양한 패턴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피드백하면서. 이러면서 세밀하게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능이, 우리가 제품 만들다 보면 아, 요걸 좀 더 추가할까 말까, 아, 요걸 뺄까 넣을까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우리가 기능들을 추가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 기능에서 그럼 그 기능을 좀 얼마나 더 추가하는 게 좋지? 아, 이건 좀 더 과다한데 적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미세한 차이들, 다양한 패턴들을 정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좋겠고요. 이런 걸 하다 보면 이제 우리 팀원들, 우리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팀한테 갑자기 동기부여가 확 됩니다. 아, 우리가 한 방향으로 몰입할 수 있는 고객 중심, 고객이 원하는 욕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집중하는 데 큰 도움의 역할들을 합니다. 프로타이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밑에 보면은 이게 이제 페이퍼 프로타이핑, 이거 진짜 손으로 그린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그 오른쪽 와서 툴 프로타이핑으로 해 갖고 이게 일종의 어플을 통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진짜 기능이 되는 게 요런 유사한 기능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아이폰의 기능처럼 되어 있네요. 거의 뭐 유사하죠. 유사한데 이거는 더 만들기 쉽겠죠. 페이퍼 프로타이핑은.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뭐 만들고 뭐 이런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하단에 나왔듯이 정밀함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정밀하겠죠. 이 정밀함. 얼마나 더 디테일하고 정밀한가? 오른쪽이 더 당연히 쉽습니다. 그럼 뭐가 만들기 좋으냐? 아, 당연히 이제 왼쪽 게 만들기 좋겠죠. 그러면 프로타이핑 맨 처음에 만들 때 오른쪽 것도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오른쪽부터 만들지 말고 왼쪽부터 만든 겁니다. 손으로 그려봐서 요거 가지고 좀 조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툴, 요 오른쪽 걸 만들죠. 오른쪽 거는 실제 작동되는 거 아니에요. 목업이라는 것이 실제 작동이 안 되고, 뭐 같은 거냐면 거의 뭐 저기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겁니다. 모델하우스, 물론 이제 겉으로 보면 진짜 같죠. 근데 거기서 잠자거나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거란 거죠. 이거 사실 껍데기에 껍데기.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이대로 만들면 되겠다. 여기서 다 검증되면 진짜 어플이 되도록 이제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자, 뭐 말씀드렸듯이 이때 페이퍼 프로타이핑은 종이로 쓱쓱 그린 거기 때문에 정밀함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소비자가 느끼는 감정은 아, 요렇게 작동되겠구나라는 이해도가 확 생기게 되겠고요. 시작은 이런 페이퍼 프로타이핑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페이퍼 프로타이핑은 일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버전의 제품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생명이, 뭐가 생명이냐면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스피드 한다고 해서 또 더 멍투당투한 거 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약간은 손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정밀하게 해서 빠르게 만들어내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 팀원들과 같이 한번 공유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스크린을 이렇게 전체적 프로세스를, 아까 업무 프로세스를 나왔을 때 앞 단계에서 UX 블루프린트를 하게 되면 이거 소위 말하는 캐서린을 위한 어플을 제작을 이런 프로세스로 간다는 것은 우리 앞 시간 때 다 설명이 됐던 거예요. 요 만드는 걸 가지고 이때는 주로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초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원하는 기능들이 다 있는지만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냐? 이거를 페이퍼 프로타입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페이퍼를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이게 잡으면 포스트잇이에요, 포스트잇. 포스트잇이 좀 사이즈가 길다랗게 생겼는데, 이 포스트잇에서 이렇게 길고 이렇게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을 뭘 만들 수 있다? 포스트잇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 포스트잇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아닙니다. 자, 포스트잇을 만든 다음에 여기 팀원들 모였잖아요. 팀원들 가서 토론하고 쉐어하고, 야, 우리가 만든 어플이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금방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페이퍼 프로타이핑 만들고, 그러면서 뭐 하냐면, 이 보니까 이게 프로세스가 요 다음에 요 단계에 뭘 좀 더 추가해야겠네요, 빼겠네요, 이걸 더 포스트잇에 적으면서 어플의 구성도를 더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팀원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 두 번째 단계도 업그레이드 되는 버전이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포스트잇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실제로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어플 만들면 이것도 시간 소요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어플 만들기 전에 이런 포스트잇 정도의 작업에서 프로타이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해서 버전을 뭐 한두 개를 더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고요. 이걸 가지고 고객 검증을 하게 되면 고객 피드백을 받는데, 이게 요 정도까지만 해도 끝난 게 아니에요. 요 정도만 해도 진짜로 이제 약간 모국 같은 걸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소비자가 좀 예민하기 때문에 그 프로타입 버전이 종이로 돼 있냐 아니면 모급 버전으로 돼 있느냐에 따라 조금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어, 밟아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단계가 끝났으면 이제는 툴 프로타이핑. 이제 어플 중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진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인터랙티브 목업도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종이로 만든 거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이죠. 이게 프로타이핑을 툴로 만드는데, 이때 보면은 이제 다양한 이 어플 순서대로 해서 버전을 만들고 플로우, 스크린 순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제 이런 어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플이 뭐냐면, 어플이나 뭐 파워포인트로도 만들 수도 있죠. 실제 이렇게 여기는 뭐냐, 발사믹이라는 소프트웨어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것도 이제 종류예요.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들어서 이런, 여기는 발사믹이 나와 있는데 다양한 종류의 이런 어플을 모급을 만드는 툴들이 있으니까 이거 이용해서 이렇게 툭툭 만들어 버리면 되게 재밌게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최소한 버전 두 번째 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요게 업그레이드고 빼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프로타이핑의 프로세스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스크린, 웰컴 스크린, 그다음에 무비 이런 작업들을 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메인 메뉴가 어땠고, 광고 보고 확인했으면 질문 받고 컨펌하고 이런 프로세스 다 얘기했잖아요. 이런 작업들을 만들면 되게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성공적으로 재미나게 할 수 있었다. 자, 그러면 또 이게 좋은 정도면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되게 직관적입니다. 즉석적으로 이거 괜찮은데? 아닌데? 구체적 매뉴얼 없어도 이거를 써 보면서, 그러니까 굳이 매뉴얼을 읽지 않아도 이걸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해 못하면 잘 못 만든 거예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 이거 이렇게 하라는구나. 굳이 설명 없어도 쓸 수 있을 정도로 구성이 잘 돼 있는가,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까 기능들을 배열했는데 이게 순서가 이렇게 배열하는 게 낫는지 아니면 이걸 바꾸는 게 낫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겠고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제품 디자인 할 때 어떤 식으로 어, 무빙을 하는 게 좋겠구나, 다음 화면은 이렇게 화면이 움직이는 게 좋겠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리버스하게 거꾸로 사용할 때는 이게 괜찮았을까? 예를 이전 페이지로 넘어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 할 때도 제대로 잘 넘어가는가? 우리가 보통 생각한다면 다음 화면 넘어가는 거가 되지만 또 뒤 화면으로 가고 싶고 아니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고 이런 것까지 잘 생각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관계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타이핑의 장점은 뭐 중복적인 화면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검증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거를 되게 좋은데 단점은 앞에보다는
좀 비용도 좀 더 들고 보다는 좀 덜 플렉서블하죠. 또 그때마다 조금 더 시간도 더 걸리고. 비용은 조금 더 늘어난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렇지만 툴 프로타이핑 정도까지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수적인 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인제 여기까지 툴 프로타이핑, 그러니까 페이퍼 프로타이핑 이후에 인제 툴 프로타이핑까지 한 작업을 진행하겠고요. 요거 끝나면 인제 툴 프로타이핑 하나가 끝났으면 '하나 끝났다. 컴플릿.' 이렇게 찍어 주고요. 이걸 가지고 인제 사용하더라. 그래서 인제 샘플 발삼이라는 소프트웨어도 많이 쓰는데, 뭐 하여튼 이런 종류의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발사믹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면들을 만들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진짜 어플이 아니라 화면을 만들어 주는 어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폼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제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 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목업 화면들을 만들 수 있는 어플이다. 이런 어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플 만드는데 꽤 몇 달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뭐 한 며칠만이면 전체 프로세스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요 정도 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스타트업 할 때는 이런 목업 작업들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